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부산교통공사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밤 12시에요. 계획이 없었는데, 요청해 주시는 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쓰실 것 같아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선 이런 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가시면은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이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누가 봐도 이건 지원 동기입니다. 뭐겠습니까? 지원 동기지. 지원 동기는 보통 이런 걸 평가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기관의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도, 그게 교통산업, 비전 및 목표에 대한 관심도, 부산교통공사의 비전 및 목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 분야에 대한 관심도와 준비도 얼마나 준비가 돼서 지원했느냐, 그리고 기간 내에서 지원 직무의 역할 및 그 다음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지원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제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철도나 교통에 관심 있다는 걸 증명할 정성적인 또는 이제 정량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러니까 철도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가 이걸 평가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별로 없죠, 맞죠? 이게 없다면 요겁니다. 돈, 명예, 뭐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명예, 뭐 안정적 직장 이런 거 말고 명확하게 왜 부교공에서 일하고 싶은가, 이유가 있는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내가 성장 목표가 이쪽이다. 요런 쪽에서 일하고 싶어서 성장 목표를 여기로 잡고 나는 계속해서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쪽에 이제 성장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지원했다. 요거 이상의 지원 동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막 사연 만드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지원했고 내가 앞으로 잘 성장해서 부산교통공사에서 1인분, 2인분, 3인분 하겠습니다. 요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작성 블록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저는 교통산업 쪽에 관심이 있고요. 또 저의 성장 목표에도 맞고, 그리고 제가 꾸준히 준비해온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요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활동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어떤 성장 목표를 이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량, 이 자신감의 근거가 역량이죠. 어떤 역량을 키웠기 때문에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성장 목표, 부교공에 입사 후에 성장 목표가 무엇이니까 그 성장 목표를 달성 후에는 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아주십시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요. 제가 부교공에 지원한 이유는 요거면 됩니다. 교통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자신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교통산업 분야에 대해서 뭐 관심 가져온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 뭐 대외 활동이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블라인드니까 어떤 데서 뭐 철도 서포터즈를 했다. 꼭 철도가 아니라도 괜찮죠. 교통과 관련한 거. 혹은 교통산업 산업이 안 맞더라도 공기업에서 한 뭔가가 있으면 돼요. 그런 것들을 쭉 적어주고 그래서 나는 공직에 관심이 있었다. 공공 서비스 제공에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직무에서 최종 선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부산교통공사에서 선정할 수 있는 목표치 어, 어떤 전문가 이런 거 이제 적으면 됩니다. 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 하는 업무 자체가 뭐 대면 업무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성장하게 되면은 성과를 측정한다거나 평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게 됩니다. 상급자가 되면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 이제 평가 자체를 ESG로 하죠. 그래서 ESG 성과 평가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 내용은 자신 있는 업무 그리고 항목 2번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직무 핵심 역량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고편만 이렇게 어떤 자격증이 있고 특히나 또 어떤 역량을 향상시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요 업무에 자신 있죠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적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차피 항목 2번에서 적을 거니까요. 자세히.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적어주고 간단하게 기술해주고 그래서 이걸로 전문가로 성장할 테니까 이거와 관련된 부산교통공사의 경영 목표에 그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잘 했을 때 어떠한 전략 목표나 부산교통공사의 목표 비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거랑 좀 엮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내가 잘할 수 있고 근거는 요거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할 텐데 이 전문가로 성장하면은 어떤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자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항목 1번입니다. 항목 2번 바로 가볼게요. 입사를 위해서 어떤 노력했나? 이건 당연히 직무 수행 능력 평가고요. 그 다음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에 다 나와 있죠.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보유하고 있는가 요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서류 심사자 그 심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산시 통합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 제출이에요. 제출하고 필기시험 치고 그거 바탕으로 면접을 보는 거니까 서류 심사라고 적혀 있지만 그 심사는요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그거에 맞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력서에 적었던 걸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심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면접에서 활용될 겁니다. 면접에서 활용되려면 가독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에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이 정량적, 정성적 노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무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글을 개조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역량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사는데 막 점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면은 여러분들 안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렇게 하면 사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장점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저는 어떤 역량이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 뛰어납니다가 아니고 이런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 강점이 있어요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런 항목은. 그래서 기술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 두 갈식으로 선점포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근거, 이런 자격증 땄고요, 이런 경험했고요, 이런 교육 받았습니다. 이렇게 근거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부산교통공사에 기계직으로 입사하기 위해서 핵심 역량은 냉동 공조 설비 유지 보수 능력. 직무기수에 있죠. 요거 자신 있습니다. 요거 자신 있고 요 능력 내가 갖추고 있으니까 요 업무 자신 있습니다. 요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색깔,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갖다가 두 가지씩해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에 대한 근거 제시를 이렇게 하면 되죠. 글자 수가 좀 남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한 개, 키워드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잡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관련 경험은 뭐 인턴 했습니다. 인턴 했으면은 뭐 몇 개월 했고 어떤 업무를 했다. 관련 업무로. 그다음에 관련 자격은 뭐가 있다. 그리고 관련 교육은 뭘 받았다. 물론 이게 이력서에 적히는 내용이긴 한데 어떤 능력을 근거로 하는 증거 자료로 딱 요것만 모아서 놓은 자료가 없잖아요. 이게 이력서에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력서에 적혀 있는 것들 쭉 보면서 면접관이 이 능력이 뛰어나다. 이 사람은 이런 업무를 잘할 수 있겠네라고 유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고 경험과 정성이죠. 정성적 경험과 정량적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같이 기재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 수가 만약에 이제 좀 나오면 뭘 적어줄 수 있냐면 4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신 있는 업무 한 번 더 자신 있는 업무 해가지고 냉동 공조 뭐 역사 설비 유지 보수 이렇게 적고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이걸 5번으로 이제 자신 있는 업무를 적고 4번에다가 습득 역량이라고 습득 역량. 자, 이건 제가 이제 예시에는 적어 놓을게요. 예시에는 그 블로그에 예시에는 요걸 갖다가 내가 했으니까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요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자 수가 좀 나오면 한 번 더 반복. 요래야지 확실하게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3번 갑니다. 공직자. 요런 거 공직같이 나오면 이건 당연히 직업윤리 평가고요. 직업윤리는 요런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직장 예절은 이걸 서류로 평가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직업윤리는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죠.
어, 일단 직무기술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태도란을 보시면 여러분들 직무에 필요한 직무윤리가 있어요. 직업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갖다가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살펴보시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요것들 중에서요. 자, 그래서 이 필요한 이유도 좀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공직자다. 왜 적합한 사람인가 적으려고 하면은 그냥 저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합니다. 이것보다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이런 거는 당연히 이런 이유 때문에 갖춰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적합합니다. 이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화면 멈추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요거 설명하면은 영상이 40분 갑니다. 쭉 읽어보세요. 화면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캡처해놔 저장해놔도 좋아요. 어차피 직업윤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서 빈출이죠. 저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어떤 사례를 적으시면 되냐면 사례까지도 제가 예시를 적어놨습니다. 요 각각 키워드에 맞는 사례는 요 뒤에 있는 요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사례를 그냥 기술하시면 되겠죠. 이 항목은. 그래서 요런 플롯이 나옵니다. 직업윤리, 어떤 직업윤리를 나는 갖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교통공사에서 내가 어떤 직무로 일하려고 하면 특히나 공직자는 이런 직업윤리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떤 사례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직업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공직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성실함으로 적었어요. 제가 공직자로 적합한 이유는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런 걸 내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그래서 해당 직업윤리가 필요한 건 부산교통공사는 성실함이 당연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표 아니냐. 그러려면은 이제 뭐 이게 건축직이죠. 건축직이면 철도 사고 발생이나 운행장애 제로 요걸 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려면 건축직은 계속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환경, 시설물 유지 보수 이런 거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근데 머무르면 안 되고 성실함의 정의가 이거거든요. 성실함의 정의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로가 되려면. 그래서 이러한 성실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실 사례 자체가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인데, 그래서 제가 적은 거는 건축설계사무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입찰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축설계사무소는 입찰 들어가는데 이게 인쇄 용지하고 슬라이드하고 약간 안 맞아가지고 여기 이제 비율이 좀 안 맞는 거죠. 근데 보통 이거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수정을 내가 해보겠다고 자원을 하고, 그래서 직원분이 수락해서 이걸 위해서 막 밤새고 퇴근하지 않고 야근하고 인턴인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낸 사례예요. 이런 게 이제 성실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다. 그래서 나는 잘 생활할 자신이 있으니까 뽑아 주십시오. 요거죠. 자, 바로 4번 가볼게요. 세대 갈등. 요거 제가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세대 갈등. 이 갈등 관리 능력 할 때 세대 갈등으로 적어라. 왜? 지금 세대 갈등 심각하다. 부산교통공사는 이제 이거의 심각성을 이제 인식을 했고, 얼마나 심각하면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내겠습니까? 심각하거든요, 지금. 특히나 부산이 고령화가 심한 도시잖아요. 이 얼마 전 통계치를 보니까 부산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공기업들이 이제 거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당연히 갈등이니까 갈등 관리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는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중장년층과 잘 지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갈등 관리 능력은 이런 걸 평가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건 요겁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이거예요. 운영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대면 업무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은 대표적인 고령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령자를 응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고령자를 응대를 잘할 수 있느냐, 선입견 없이 대할 수 있느냐, 이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느냐, 열린 자세가 있느냐, 열린 마음가짐이 있느냐, 이런 걸 갖다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로 일할 사람들, 협업할 사람들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입니다. 특히 시설 쪽은요. 그래서 같이 이 세대 차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고령자를 응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령자를 응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세대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중장년 동료와 협업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령자에게 열린 사고를 한다. 나는 다 이해한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다. 협업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를 적어야 돼요. 사실 잘 없죠. 찾아내십시오.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기술할 내용은 이겁니다. 뭔가 내 생각과 가치관과 젊은 세대와는 다른 이제 이런 행동 패턴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더라.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나는 보살이다. 나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내용을 적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세대와 갈등을 해결했습니다가 아니라 특히 이공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과 협업한 사례를 적어야 돼요. 같이 뭔가 성과를 창출해 본 경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그거거든요. 입사하시면은. 그런 걸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면접 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걸로 두 갈씩을 끝내면 안 돼요. 갈등을 물어보는 사례는 긍정적으로 끝내야 돼요. 저는 어떤 사람과 싸운 적이 있습니다. 되게 부정적이죠. 근데 저는 어떤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가진 특유의 능력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는 어떤 갈등이 발생했는데 제가 특유의 어떤 능력으로 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야 되고 갈등이 발생했는데 저는 다 이해한다. 아니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정했고요. 협업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래서 협업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일한 건데 공장에서 일하면은 장난 아닙니다. 세대 갈등 정말 많이 발생해요. 절대 매뉴얼대로 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들은 사례예요. 공장에서 제가 이제 이공계 직무들한테 생산 관리할 사람, 뭐 품질 관리할 사람이 어떻게 공장 한번 일 안 해보고 생산직으로 일을 안 해보고 그걸 하려고 하느냐, 공장 가라 이랬더니 이제 공장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가신 분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례냐면 포장 공정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명 빼고는 그러니까 20대 2명, 대학생 2명, 그 다음에 4명이 50대 이상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협업을 한 사례예요. 그런데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게 첫날부터 이 작업 매뉴얼을 이제 현장 관리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럼 또 이 젊은 세대들은 요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딱 가보니까 이 순서를 다르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근로자들이. 이 사람들도 물론 파트타임이겠죠. 그래서 이 현장 관리자한테 확인을 하니까 배운 순서가 맞다.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때 필요한 건 뭐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작업 순서가 틀린 거 아니냐고 일단 물어보니까 원래 그렇게 한다. 요런 대답 잘 하십니다. 결과물 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 대고 싸우면 안 되겠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좀 들어보자. 왜 그렇게 하는지. 타당하면은 또 고려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게 열린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규정이 있는데 왜 그대로 안 하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개방적 자세죠. 그래서 이유를 여쭤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그렇게 해본 거예요. 매뉴얼에 시킨 대로 해봤는데 이분들 이제 오래 일하셨는데 원래 방식보다 더 느린 겁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은 굉장히 최상의 이제 컨디션 20, 3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뉴얼을 짜놨는데 이분들이 발걸음도 느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딸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 거고 그게 매뉴얼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자는 자세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야. 매뉴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 근로자들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냐? 이런 갈등 여러분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소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소통밖에 없어, 소통. 그래서 소통을 해가지고 현장 관리자하고 얘기해 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바꿔도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방법식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해보시면 이 고인물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배울 뿐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쉽게 일하는 방법 알고 있거든요. 이게 몸으로 배우는 거는 노하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전수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 발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항목 4번입니다. 자, 마지막 가볼게요. 10대 직업 기초 능력적이 뭡니까? 아니, 뭐, 이 뭐예요 도대체? 저는 이 항목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실제로 이제 공공연 채용을 진행하지만은, 이 서류평가 하시는 분들 직업 기초 능력 잘 몰라요. 면접관은 더더욱 모르고, 사장님 면접 들어오시는데 뭐 직업 기초 능력 몰라요. 그분들 2년 있다 가실 분들인데, 이런 걸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아니, 저는 이런 질문 안 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평가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런 교육을 안 받고 오는데, 그 외부 평가원인데 교수님들 이런 사람들 모시고 오는데, 뭐 은퇴하신 뭐 삼성 뭐 이런 기업 명을 좀 언급해서 그런데, 아니 뭐 그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한 중견기업 임원진 분들 이런 분들 모시고 와가지고 하는데, 무슨 직업 기초 능력을 알아요? 뭐 제대로 평가가 되겠어요? 이 구조화된 평가 직업 기초 능력에 따라서 만약에 항목을 이렇게 냈으면 평가를 해야 될 건데,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런 항목은, 아니 차라리 5번 항목 없애도 되잖아. 4개만 해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물어보니까 적긴 적어야 되겠죠. 적어봅시다. 이건 직무기술서 기준으로 직업 기초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기술서에 어떤 직업 기초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부산교통공사가 좀 채용이 많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필기는 조금 이제 바뀌었죠. 그래도 이제 통합 채용으로 예전에 10과목 다 쳤거든요. 이 대박인 기업이었어. 10과목을 다 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아, 이게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뭐 어쨌든 적어야 됩니다, 이제. 사실 위원들조차도 직기초를 잘 모르니까 우린 전략을 좀 다르게 짭시다. 일단 다른 항목과 겹치면 안 돼요. 이게 앞에 항목에서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니까 대인관계 능력이 중에서 갈등 관리 능력을 이미 평가를 했잖아요. 맞죠?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3번, 4번이 이제 갈등 관리 능력이었고,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직업 윤리거든요. 그럼 직업 윤리하고 갈등 관리 능력은 키워드로 잡으면 안 돼요. 이미 한 번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게 면접 때 쓰기 좋은 건 문제 해결 능력하고요. 그 다음에 협업에 조금 필요한 대인관계 능력 정도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능력은, 저는 직업 윤리가 없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이걸 너무 리스크가 커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직업 기초 능력을 많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소통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기 개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약간 자폭 같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겁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나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걸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거, 정보나 기술을 갖다가 보완하고 있다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이런 사례 적으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한 사례.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이제 팀의 목표가 있는데,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내가 역할 인식해서 개선했던 사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 사례요.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가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나는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시도해서 개선했다. 뭐 이런 사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관계 능력으로 쓰실 경우에는 뭐 이게 적극적 문제 해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보완하는 능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리더십은 내가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팀에 좋은 영향을 준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적으시면 돼요. 한 요거 4개 정도 중에 하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요거 2개 하이브리드로 적어도 되고요. 그럼 한 3개 정도, 요 3개 중에 선택지가 있죠. 그래서 자신 있는 능력 키워드와 그에 대한 근거 경험, 자신 없는 능력 키워드와 보완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무리는 자신 없는 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 있는 능력 키워드로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저는 문제 해결 능력 자신이 있어요. 근거 경험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설계 공모전 경험인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적극적 문제 인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대안 제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공원 설계 공모전에 참여를 했는데, 공원 설계만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수상을 하려면 이 공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 문제 인식이죠. 공원 부지가
요렇게 있으면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런 공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를 갖다가 깔아야 되는데 이 진입로가 제대로 설계가 안 되면은 왠지 수상도 하기 힘들고 아무리 공원 설계를 잘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교나 지하도 같은 뻔한 대안 대신에 이분이 이제 차다 보니까 수직 농장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진입로를 갖다가 아예 수직 농장을 활용해가지고 그 진입로부터 공원인 거예요. 그 연결성이 있게. 그래서 아예 그 진입로를 들어갈 이유를 만든 거죠. 지하 공원과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상을 따신 겁니다. 그래서 요 분이 요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적극적으로 문제 인식을 했다. 그 다음에 좀 다양한 대안을 탐색을 했다. 요런 것들, 좀 새로운 대안을 탐색했다. 요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적으면 되고 자신 있는 직기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험인지 근거 경험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거 적어야 되겠죠. 부족한 거는 정보나 기술로 잡아가지고 어떤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지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려면 혹은 어떤 정보 능력이 부족한데 여러분들의 직무에서 필요한 정보 능력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이니까 설계 툴은 잘 쓴다. 근데 데이터나 코딩 같은 요즘 이제 이런 정보 서칭이나 활용 능력은 조금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중이다로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앞으로 보완할 거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뭐 긍정적으로 제가 장점이 요건데 요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보완해 가지고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처한 문제나 아니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찍는 동안에 날짜가 바뀌었네요. 제가 밤을 이렇게 밤늦게까지 찍는 만큼 여러분들이 좀 적기 편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